일단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고민해 왔죠.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일생을 같이 살면서 가까운 인연의 사람들이 있죠. 가까운 인연의 사람들이 있는데, 가까운 인연의 사람들 중에서 그 남자, 여자 서로 동성, 이성이 있죠. 근데 동성,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이면서 서로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이성이면서 성숙한 다음에 만나는 그런 관계. 왜냐면 성숙한 다음에 만나야 성적으로 성숙한 상태에서 다른 면에서 친하지 않은 관계, 그러니까 성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서로 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란 것을 무슨 고상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는 관계란 물론 협의 사랑이죠. 그냥 서로 아껴준다는 사랑, 뭐 가족 간의 애초 가족 간의 사랑,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의미인가? 그 같은 가족이나 친구들은 늦게 물론 만날 수가 있지만은 동성일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그러니까 역시 이제 순수한 그 마음으로 사랑일 수가 있죠. 그리고 서로 이성이라 하더라도 가족 간에 모자 간, 부녀 간, 그리고 형제, 누이 간, 자매 간, 남매 간, 이런 사이는 어떤 이런 그냥 가까운 인연상의 순수한 인간적인 인연의 관계가 될 가능성이 정상적인 경우 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성숙한 다음의 시기에 비혈족 중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성숙한 다음에 만나는 그런 관계가 이제 사랑이라고 보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장 큰 인연으로 되게 생각을 하죠. 이런 사랑은 부부 관계, 이제 기존의 가족 어느 사람보다도.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배우자 관계는 친구 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으로 얽혀 있는 사람 이상의 그 다른 매개가 있기 때문에 만난 사람. 그런데 그 가족만을 최고로 중요하지 말고 이러한 인연, 이런 것도 중요시하라는 것이 많은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떤 기존 가족에만 함몰되는 그런 인연을 벗어나라는 그런 큰 인도하심, 그런 동기부여를 위해서 성숙한 다음에 만난 사람들, 난 이성끼리는 이제 성적 이끌림으로 인해서 강하게 끌리게 되라고, 그런 관계를 좀 더 자연히 조물주가 더 인간에게 강조하라고, 가족 이외의 만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서로 배우자 간, 남녀 간의 만남, 애인 간의 만남을 이렇게 강하게 이끌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런 취지에 따르면은 이 인연만을 중시한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친구나 그런 모든 사람 관계도 다 마찬가지로 다 중요한데, 이제 이 관계가 특히 마치 이제 여러 음식을 하려면 그래서 여러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달콤한 것을 사람들은 많이 먹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요 관계를 이제 중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관계를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이 관계가 일생 중에서 가장 크게 진행되는 거를 이상적으로 봅니다. 부부가 백년해로하고 그런 관계를, 이게 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관계는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태어나서 자기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의식으로 그것은 사실상 배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정해준다 이거죠. 배정받는 거, 애초부터 배정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연의 사람의 만나면은 굉장히 끌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이것을 뭐 전생의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생이라 하더라도 그 얼굴은 달랐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성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인을 보면 탁 끌린다. 이거는 이게 100% 또 전생의연뿐만이 아니라, 물론 자기하고 가까운 친한 이제 그런 가까운 인연이라는 그거는 물론 맞지만은, 태어나기 전의 인생 그 프로그램, 미리 태어나기 전에 그 영계에서는 자기 신의 인생을 영사기로 상영해가지고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에서 여기서 너희 배우자가 될 사람이다 하고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유심히 보고 배웁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 사람의 내가 배우자가 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얼굴은 그야말로 전생에 태어나서 만난 얼굴과 똑같죠. 미리 예습을 한 거니까. 그래서 전생연에서 그냥 뿐만 아니라 미리 태어나기 전의 인생 예습 과정에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끌리는 경우, 그런 게 그렇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이 관계를 가장 인생 중에 중요한 관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부터 그러면 이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반 상식에서 좀 더 다른 그런 4가지 강조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은 가장 중요한 인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 같지만 그 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인연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감을 갖지 말자는 겁니다. 아니다. 6개월만 살다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 여생 전부 살 수도 있죠. 그게 오히려 올바른 거죠. 자기 삶을 동반자, 그런 사람으로 될 수도 있죠. 6개월 혹은 일생. 여러 경우가 있지만은 그 의미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 인연 중에는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형제, 누이, 남매, 부모,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러 인연들. 그 인연들이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관계의 인연이 더 일생 중에 크게 차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경우가 많지 않은 경우가 많죠. 이제, 하지만은, 대개는 그렇기도 하잖아요. 요새는 특히 또, 나이 50이 돼도 부모님한테 의지하는 그런 이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인연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감을 갖지 말자.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배우자 애인이 되기 위한, 배우자 애인을 선택하고 함께 생활을 원만히 즐기기 위해서 이런 강박감을 갖지 않는 것이, 그것이 더 편안히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또 배우자 인연을 선택하는데 중복 인연에 이렇게 똑같은 중자를 또 쓰게 되네요. 이건 무거울 중자, 이건 중복된다. 중복 인연을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 뭐냐면은 보면 어느 단체에서 혹은 무슨 학습 단체에서 어떤 제자가
그 스승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스승의 딸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런데 이 스승의 딸과 결혼했으면 상당히 좋은 그거 되는 것 같죠, 이제.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상적인 거다. 이 스승과는 제자로서 이미 얽혀 있습니다. 관계가 끈끈이. 그런데 굳이 사위장인의 관계까지 겸해야 되느냐. 뭐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은 애초에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인연을 만드는 그런 거에 그렇게 권장할 만한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회사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는데 이제 여기 동료로서의 관계가 깊은데 여기서 또 사위장인 관계 맺는 거 이런 게 왜냐면은 근본적인 것을 따져보면 우리가 아까 가내의 관계 있죠. 누이 관계, 자매 관계. 그런데 이제 우리 가족 관계, 조계혼이란 게 붙어 있듯이 왜 그럼 옛날부터 그 같은 가족, 거기서는 이제 그런, 근친, 아주 옛날엔 있었죠. 하지만은, 조금씩 발전되면서 그런 거는 사라졌죠. 왜 그렇게 바뀌어졌냐. 그런 거는, 그 중복 인연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여러 가지로, 태어나서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고 여러, 다채로운 것을 겪으라는 건데, 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친숙하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또 다른 관계 맺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스승과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제자와 스승과 장인 사이의 관계 맺는 것보다는 제자와 스승의 관계 맺고, 제자는 또 다른 사람과 장인 사이 맺고, 이 사람, 스승은 또 다른 사람과 그 사이 맺고, 이런 게 다채롭게 더 많은 관계를 맺는 것, 균등하게 많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인연의 다채로움과 정반합, 그러니까 중복해서 그러는 것은 어떻게 해서나 옳은 게 아니죠. 그냥 서로 중복해서 인연을 맺는다는 건 그만큼 또 그 순수한 스승 제자 관계, 순수한 장인 사이 관계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회사의 상사와 부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중복 인연 이런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가진 것, 이룬 것이 비슷해야 이루어진다. 글쎄, 비슷한 여건에 있는 사람이 인연이 가까워서 비슷한 환경, 그래서 만나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부러 피할 건 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서로 똑같은 걸 가진 사람, 중복해서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 이런 거는, 이게 올바른 이제 현생의 성장을 위한 그런 방법은 아니죠. 이것은 배우자, 서로 애인,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서로의 보완성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만난 관계인데, 이런 것이 관건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궁합 같은 거는 대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얼마나 평온하게 현생을 다 살 수 있는가, 이건데, 인간의 삶은, 그러니까 영혼이 계속해서 이렇게, 태어나면서 그 과제가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평온하고 행복한 정상적인 그런 결혼 생활만이 모든 게 전부가 아니라 가끔 가다가는 좀 이제 이혼을 하거나 뭐 거의 독신으로 살거나 그런 이제 고초를 적어도 혼인의 관점에서는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자꾸 회피하고 전생에 만났던 행복하고 편안한 그런 식의 관계만 계속 반복하자 하면은 자기 영혼의 과제가 자꾸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밀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대로는 또 살 수가 없으니까 파국이 일어나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게 그러니까 이제 서양 거기보다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양반 상류층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궁합으로 좋은 배우자, 원만한 결혼 생활, 이것을 필수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은 다채로운 사람은, 서양, 거기서는 레오나르도 다비치 같은 사람, 독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도 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데, 그냥 전부가 10대에 결혼해서 이렇게 원만한 행복을 결혼 생활을 한 사람만을 조건을 하니까, 그런 사회의 역동성과 다양성, 창조성, 변화성 이런 것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파국이 일어나죠. 이 사회가 이뤄야 할 과제들이 자꾸 뒤로 밀리게 되니까 자꾸 행복하고 안정된 삶만을 살게 되니까요. 그렇게 돼서 요 세 번째 조건, 궁합 이런 것을 보는 거, 이것이 필요가 없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을 위한, 요새에서는 이제 많이 필요 없다는 거, 가장 중요한 인연이 필요가 없다. 중복된 인연이 될 필요가 없다. 조건이나 궁합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럼 뭐냐? 영적 성장을 위한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럼 어떤 자기한테 계속해서 그런 성장을 위한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람. 살아가면서, 배우자하고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새로운 것을 자꾸 얻어가고 깨닫고 알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만남에서, 일단 데이트 과정에서도 만날 때마다 새로운 화제거리가 생기고,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그한테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매일같이 숙제를 많이 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올바른, 좋은 배우자로 가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그럼 결국은 오히려 갈등이 심한 사회, 여러 가지 사람, 이런,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사실 기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주지 않으신다 하듯이, 배우자로 지정되는 사람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배우자로 지정 안 되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자기에게, 계속해서 숙제를 안겨주고, 영적인 성장을 이번 생에서 계속 촉진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응성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부부에 관해서 어떤 말을 씁니까? 도반이라고 하죠, 도반? 네.